20인의 수 덧셈과 뺄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덧셈에 들어갔습니다. 자, 20가지 수 하면서 우리가 더하기 기호만 배웠고 이 등호를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식의 형태가 아니었죠. 20가지 수로는 수인지, 수 체계, 그리고 더하기가 어떤 느낌적인 느낌인지 알았던 과정이었습니다. 등호까지 들어가는 덧셈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등호 개념인데요. 이름과 의미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얘는 이름이 있어. 너는 이름이 뭐니? 나는 차지혜야. 차지혜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얘도 이름이 있고 뜻이 있어. 얘 이름은 등호야. 한자어인데 같을 등에 기호 호자를 써서 등호라고 이름 붙여. 얘는 같다는 뜻이야. 뭐가 같냐면 이 등호의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게 같다는 뜻이야.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쓸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등호가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는 의미라는 걸 먼저 알려줘요. 수 말고 다른 걸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를 들어가는데 구체물로 양팔 저울이 그림이 있죠. 그래서 얘를 식으로 쓰면 3 더하기 1은 4와 같다라고 쓰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라는 걸 차분히 알려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등호를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이 같다. 이 부분이 흔들리면 어디서 흔들리냐면 3학년 때 이제 도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최상위 S 이런 문제 보면 어떤 수 문제를 쓰는데 그 어떤 수 문제를 예를 들어 뭐 동그라미는 세모 더하기 2, 세모 더하기 네모는 뭐 3,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 동그라미 자리에 얘를 넣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같다라는 명확한 이미지가 없으면 이거 넣는 것조차 이해가 안 돼요. x-2는 0 했을 때 이 마이너스 2를 넘기고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넘기고가 아니에요. x-2가 0이라는 거는 양변에 2를 더했을 때 얘가 없어지고 더하기 2 빼기 2 하니까 0이 되니까 x는 2가 되는 거거든요. 넘기고가 아니라 이 개념이 시작이 등호를 기준으로 오른쪽이 같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분명한 이미지가 들어가야 중등까지 쭉 잘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체물 했으면 이제 반구체물 해야 되죠. 그림을 보고 식을 보고 얘를 매치시키는 거예요. 여기 4 더하기 2는 뭐랑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파란색 동그라미 4개가 있고 빨간색 동그라미 2개가 있네. 모두 합하면 6개인데 이렇게 해서 이 이미지를 읽고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부터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없이 수식으로만 해결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진짜 많은 친구들이 이 등호를 값을 불러오는 매직 어떤 매직 암호처럼 생각해요. 가봐 나와라 수리수리 마수리 얍 하는 그런 걸로 알거든요. 그렇게 알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값이 전체를 나타내는 이 값이 왼쪽에 있는 경험도 해봐야 합니다. 이 그림 보고 얘는 6개인데 파란색 동그라미 3개랑 빨간색 동그라미 3개로 나타낼 수 있어. 그리고 이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가 직접 해봐야 되는 거예요. 6은 3 더하기 3도 되지만 뭐 2 더하기 4도 되고 이렇게. 그래서 값이 왼쪽에도 올 수 있다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5는 그래서 몇으로 덧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4는 몇으로 덧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자, 여기 고학년 친구들이 있잖아요. 고학년은 여기에 더하기 말고 빼기, 곱하기, 나누기, 분수, 소수 다 활용해서 이 식을 완성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저 같으면 시합을 하겠어요. 누가 더 많이 내나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마치 그 끝말잇기처럼 못 내는 사람이 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런 놀이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덧셈식이란 무엇인지 한번 그림 읽기, 시지각화 과정을 경험을 해보는데요. 이 이미지를 보고 읽어내는 거예요. 얘 3명이 있고 2명이 있네. 얘는 3 더하기 2는 5와 같습니다.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걸 읽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고 자기가 덧셈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 한 가지 그림으로 만들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3 더하기 2는 밑에 매달린 애가 3명이고 위에 매달린 애가 2명이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자아이가 2명이고 남자아이가 3명이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요 위에 올라 있는 애가 1명이고 뭐 요 기준으로 4명이네. 얘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한 그림을 가지고 다양한 덧셈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가지고 계시는 어떤 그 그림책으로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뭐 꼭 수학, 동화, 수학 전집이 아니더라도 그림에서 아무 페이지를 쫙 펼쳐가지고 여기서 덧셈식 만들기 이런 놀이처럼 해서 그림 읽기를 통해서 이런 상황에 우리가 덧셈을 사용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 덧셈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상황 자체를 자기가 말해보는 거예요. 이게 덧셈은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익숙해서 별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와 진짜 좋다라고 못 느끼는데 뺄셈 하면서 우와 뺄셈 진짜 너무 좋아 이렇게 느끼시거든요. 왜냐하면 뺄셈에 특히 아이들이 뺄셈을 어려워하고 문장제 문제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뺄셈의 상황에 대한 인지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평상시에. 근데 그 뺄셈이 잘 되려면 덧셈으로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쉬운 걸로. 그래야 어려운 뺄셈 상황에서도 그림 보고 이야기하기가 가능해져요. 그다음 덧셈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교환 법칙. 덧셈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아이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덧셈의 교환 법칙이 뭔가요? 두 수가 있으면 앞뒤수 뭐 3 더하기 4가 있으면 요렇게 3 더하기 4 해도 되지만 요렇게 해도 된다는 거. 4 더하기 3 해도 똑같다는 거. 요거를 아이들이 이해해야 되는데 왜 같은지를 질문을 던져보고 생각을 해보는 경험을 해야 돼요. 당연히 같아 이게 아니라 수학은 당연한 게 없습니다. 모든 당연한 상황에 대해서 왜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초록색으로 4인데 여기가 4고 여기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빨간색 3개와 초록색 4개를 보고 덧셈식을 2가지를 썼는데 3개에서 4개를 더하나 4개에서 3개를 더하나 똑같아. 왜? 덧셈은 어떤 친구야? 덧셈은 전체의 양 모두 얼마인지 알고 싶을 때 쓰는 애야. 그런 친구야. 그러니까 빨간색 공의 수를 먼저 더하고 나중에 초록색 수를 더하나 초록색을 더하고 빨간색을 더하나 똑같아. 이게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그 아이가 자기가 뭐 편한 언어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미지를 보고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수식으로 해결하는 연습을 합니다. 자, 이제 0 더하기인데요. 우리 0은 뭐라고 했나요? 0은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없는 0을 더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는 거예요. 은근히 애들이 헷갈려합니다. 이게 해봤냐 안 해봤냐의 차이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이 페이지를 봤냐 안 봤냐, 경험해봤냐 안 해봤냐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5에 여기 연못에 오리가 5마리 있어. 이 연못에는 아무것도 없네. 양쪽 모두 오리의 수는 5마리야. 똑같아. 왜? 0은 없는 거니까 더하나 안 더하나 똑같아. 0을 더하면 그래서 똑같아 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을 보고 그 상황을 이해하고 구체물로 한번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0을 더할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자, 3번은 뭐죠? 10 더하기 2. 여기서 0이 어디 있나요? 여기 0 있잖아요. 아까 10 우리가 어떤 이미지였어요? 10개가 있는 거고 12는 10개에 2개가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낱개가 없는 거에 낱개 2개를 더해주니까 12가 되는 거야. 결국에는 이 0이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10에 2를 더하면 12가 된다는 거, 그 부분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이 페이지는 별표 한 3개쯤 합시다. 덧셈 개념을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덧셈은 뭘 얘기하는 거다? 전체 모두 몇인지 알고 싶을 때 쓰는 게 덧셈인데, 그래서 이 덧셈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걸 살펴보는 페이지예요. 자, 요 첫 번째 그림을 볼게요. 이 그림을 시지각화 과정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먼저 그림 읽기죠. 이 그림은 뒤에 있는 빨간색은 똑같아. 2로 똑같아. 근데 파란색이 1개, 2개, 3개 하나씩 커지네.
그래서 전체는 어떻게 되니? 전체는 3개, 4개, 5개로. 1씩 커지네. 어떤 해석을 가져가야 돼요? 아, 그러니까 앞에 수가 1씩 커지니까 값도 1씩 커지는구나. 요 사실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 그림은 이번에는 3, 2, 1 앞에 수가 1씩 작아지네. 그러니까 값도 어떻게 돼? 1씩 작아져. 5, 4, 3. 자, 이번에는 앞에 수는 그대로 고정. 뒤에 수가 1씩 커지고 1씩 작아지는 상황인 거죠. 요 그림으로 먼저 해결한 다음에 실제로 이 수로 확인을 합니다. 자, 1단계는 풀어보고 관찰하는 거예요. 앞에 수 먼저 문제를 보는 거죠. 이 문제를 이게 드릴식 문제지만 다른 이유는 바로 달려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먼저 문제를 봐야 합니다. 이 3개가 한 세트. 앞에 수가 2, 2, 2로 똑같네. 근데 뒤에 수가 3, 2, 1로 1씩 작아지네. 얘는 5, 얘는 4, 얘는 3인데 1씩 작아지니까 값이 1씩 작아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1단계고 2단계는 어떤 거냐? 먼저 식을 살펴보고 5로 앞에 수는 같네. 뒤에 수는 1씩 커지네. 제일 쉬운 식, 내가 풀고 싶은 식 하나를 푸는 거죠. 5 더하기 2는 7이야. 내가 아는 거네. 사전지식. 여기서 그러면 뒤에 수가 1씩 커졌으면 값도 1씩 커질 거야. 7, 8, 9. 이게 2단계예요. 자, 1단계는 문제를 풀고 그 푼 문제를 보고 덧셈은 이런 성격이구나. 앞에 수가 같고 뒤에 수가 1씩 작아지면 값이 1씩 작아지는구나 라고 관찰하는 과정이고 2단계는 관찰 끝에 추론해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거예요. 세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풀어야 돼요. 이거 지금 풀고 계시는 드릴식 문제집 있잖아요. 막 많이 하잖아요. 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3개씩 묶어가지고 풀리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아이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가야 되냐면 덧셈은 접시 2개가 있어. 2개가 있는데 이 접시에 앞에 접시와 뒤에 접시에 2개, 3개가 있어. 얘를 더해. 얘는 5야. 2개가 있어. 얘는 4야. 2개, 1개가 있어. 얘는 3이야. 이 뒤에 접시가 변할 때 값만 이 변화만큼 변하지 이 앞에 숫자는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 요런 거를 알려줘요. 느껴야 돼요. 알려준다기보다 이런 느낌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상관이 없어. 이 부분은 이제 이후에 다시 우리가 정리하면서 아이가 그렇구나라고 확실히 매듭 짓고 가는 건데 이 페이지에서는 이렇구나 따로따로 노는구나. 앞에 수 뒤에 수가 변하면 얘는 값이 변하긴 하지만 앞에 수랑은 상관이 없네. 영향을 주고받지 않네. 근데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5학년 1학기 1단원에 자연수의 혼합계산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있으면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하고 더하기 빼기를 나중에 하잖아요. 그 이유가 더하기 빼기도 마찬가지고 앞 뒷수가 서로 독립적인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얘가 서로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앞 뒷수끼리. 근데 곱하기 나누기는 서로 이 앞뒤수끼리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를 들면 2 더하기 3은 2에 3을 더하는 거라 5인데 2 곱하기 3은 이제 6이죠. 2개가 3개 있는 거죠. 2개가 3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뒤의 수가 4가 되었다 그러면 덧셈에서는 3에서 4로 변했을 때 1만큼 늘어나는데 곱셈에서는 2 곱하기 3에서 2 곱하기 4로 1만 뒤의 수가 1만 늘어난다고 해도 늘어났다고 얘가 7이 되지 않아요. 왜? 이 앞의 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하나가 늘어났는데 뭐가 하나가 늘어났어? 2묶음짜리가 하나 늘어나. 그래서 얘는 8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곱셈 나눗셈도 마찬가지죠. 곱셈 나눗셈 그래서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얘는 앞뒤수가 독립적이지 않아요. 이 부분이 5학년 때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 이해의 출발점이 이건 거예요. 앞뒤수가 변하는 거를 보고 덧셈 뺄셈은 앞뒤수가 서로 영향 주지 않는구나. 쉽게 말해서 따로 노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게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중학교 때 중1 때 배우는 다항식, 단항식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바로 요 부분이에요. 요거는 이제 1학년 스텝 1에서는
실제적인 숫자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스텝 2에서는 조금 더 추상화 레벨을 높여가지고 그림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네모에서 동그라미가 1 커지면 네모는 커지는 작아져. 이렇게. 이게 지금 숫자에서 모양으로만 바뀌었다고 애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1단계는 아니고 2단계부터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추상화 레벨을 조금 높여서 추상적으로 사고하는 걸 또 연습해보는 과정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덧셈이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니 그냥 더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느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덧셈의 깊이를 경험한 다음에 이제 또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덧셈을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같은 수 더하기. 같은 수 더하기 이거 왜 하나요? 이 패턴을 연습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같은 수를 2번 더하는 게 또 나중에 뭘 쉽게 만들어주나요? 곱셈을 쉽게 만들어주잖아요. 그죠? 2단을.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연습을 해보는 거죠. 자, 먼저 이렇게 이미지로 발가락 그림만 봐도 애들이 넘어갑니다. 웃기다고. 이게 왜 웃긴지 모르겠지만 넘어가요. 그래서 발가락 5개, 5개. 그리고 주사위 6개, 6개. 실제로 이 구챔을 가지고 구챔을 반구챔물로 똑같은 수 더해보는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로만 하는데 자 얘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같은 수. 어떻게 하냐. 1 더하기 1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갖고 관계로 푸는 거죠. 1 작아졌네? 그러면 1. 1 커졌네? 3. 여기서는 관계로 푸는 거예요. 자,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그 다음에 1 커졌네? 1 작아졌네. 이렇게 관계로 푸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수직선으로 덧셈 한번 해보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얘도 자, 이거 잘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더하기 개념하면서 더 큰 수 했던 것과 똑같은 그림이에요. 1보다 3 큰 수의 동그라미 하세요. 이 말이 식으로만 나와 있을 뿐입니다. 이 그림을, 이 수를 식을 보면서 얘랑 매칭을 시키면서 이 덧셈 식이 수직선에는 이렇게 나타나는구나에 대한 이미지를 가져가는 거예요. 자, 1 더하기 3은 4인데 얘가 1에 깃발이 꽉 붙여 있고 파란색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3칸을 갔네. 오른쪽. 더하기는 오른쪽이구나. 더 큰 수랑 같은 의미네. 그래서 만나는 수가 4구나. 더하기는 수직선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그림 읽기로 먼저 스스로 인지하고 읽어내야 돼요. 이게 바로 시지각화 과정, 인식, 변별, 해석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연습 문제를 아이가 스스로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항상 엄마가 친절하게 다 구구절절 설명해 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반대로 수직선이 이렇게 잘 됐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수직선을 보고 얘를 수식으로 쓰는 거예요. 얘는 2에 깃발이 꽂혀 있네.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네. 오른쪽으로. 2칸 움직이네. 그래서 4에 만나네. 이렇게. 자, 이제 22인의 수 덧셈 한번 해볼 텐데요. 쉽게 말해서 받아 올림이 있는 덧셈 뺄셈입니다. 애들이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문제로 8 더하기 5가 나왔어. 8하고 손가락 이렇게 책상 밑에서 엄마 몰래 하잖아요. 애들이 손가락 밑에 넣어가지고 8하고 지금 5를 더해야 되는데 하나, 둘밖에 없어. 아직 덜 더했는데 이럴 때 애들이 되게 당황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받아 올림이 있는 상황을 딱 마주했을 때 애들이 처음 느끼는 그 감정은 당황스러움이에요. 당황하니까 답답하고 그래서 짜증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식으로 지금 배우고 있냐면 우리 애들은 그냥 배워요. 애들 마음속으로 계속 갈등해요. 내가 이거 왜 배우지?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접근을 쉬운 식과 어려운 식을 구분하는 거에서부터 접근을 하면 아이들이 그 혼란한 마음이 조금 수그러들죠.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야, 덧셈식 이렇게 많은데 이것 중에 쉬운 식과 어려운 식을 네가 한번 구분해봐. 푸는 거 아니고 구분만 하는 거야. 5 더하기 10은 배웠으니까 쉬운 식. 4 더하기 1도 배웠으니까 쉬운 식. 10 더하기 4도 배웠으니까 쉬운 식. 6 더하기 9는 손가락으로 안 되니까 어려운 식. 7 더하기 5도 어려운 식. 이렇게. 쉬운 식은 이미 알고 있는 거.
근데 어려운 식은 열 손가락으로 안 되는 거.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식, 이 어려운 식 걱정하지 마. 알려줄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하고 받아 올림이 있는 계산 방법 두 가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뭐 어른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뭐라고.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쉬운 식과 어려운 식을 구분한 다음에 그리고 처음에 이 는식 방식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야 어려운 식 있잖아. 어려운 식 그중에서 하나가 이 는식이라는 방식인데 얘는 식을 만들어서 푸는 거야. 는식은 원래 은는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입에 착착 붙는 게 는식밖에 없더라고요. 십과 같다 했더니 착착 안 붙어가지고 는십은 십을 그 숫자를 십으로 만드는 거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여줄게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8 더하기 6이라는 그 예시가 있어요. 이 8 더하기 6을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8개랑 파란색 동그라미 6개를 더하는 건데 그 이미지죠. 더하는 건데 이 6을 2와 4로 쪼개서 수 가르기죠. 쪼개서 이 팔을 10으로 만드는 거예요. 10으로 만드는 거는 모으기죠. 합성. 네. 이 장면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그 앞에서 모으기 가르기를 했던 거예요. 6을 기준으로 보면 가르기고 8을 기준으로 10을 만드는 걸 생각하면 모으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8에 있잖아. 10을 쫙 붙여주면 쉬운 식 10이 되네. 쉬운 값 10이 되잖아. 10. 그래서 8 더하기 6은 어려운데 10 더하기 4는 어때? 10 더하기 4는. 쉬운 식이 되네. 그러니까 얘들아 당황하지만 어떤 어려운 식도 이렇게 쉬운 식으로 만들면 쉽게 풀 수 있어. 알려주는 게 바로 는식과 위드식 전략이에요. 이렇게 알려주면 아이들이 아예 힘들어하지 않다고 이렇게 내가 장담은 또 못하겠고 훨씬 재밌게 할 수 있어요. 훨씬 재밌게. 야 우리 어려운 식이 나왔는데 쉬운 식으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이미지를 많이 봐야 돼요. 요 이미지는 지금 제가 제일 선호하는 교구는 레켄넥이라는 레켄넥이라는 교구인데 레켄넥이라는 교구를 가지고 어떤 수를 10을 채워서 더하는 연습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식을 보고. 그러니까 어떤 식이든 사실 상관없어요. 뭐 네이버에서 일일 수학 검색하시면 그 학년에 맞게 이제 프린트할 수 있잖아요. 그 식을 가지고 연습하는 거예요. 이 레켄넥 교구를 갖고 8 더하기 7이 나왔다 그러면 그 식에서 밑에다가 레켄넥을 두고 8개를 먼저 세팅을 해 둔 다음에 얘를 10을 만들려면 2개 그러면 이 7을 2개와 5개 이렇게 쪼개서 10을 쫙 채워준 다음에 계산하면 쉬운 식이 된다. 이렇게. 근데 이 방식은 사실 한국에서도 많이 사용하죠. 이 방식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어려운 식을 결국에는 쉬운 식으로 만드는 그 프로세스가 10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먼저 그림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거나 레켄넥이 없어. 그럼 괜찮아요. 동그라미 그려서 하시면 돼요. 동그라미를 그리거나 아니면 뭐 레켄넬을 쓰거나 그런 방구체물 과정을 꼭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식으로 해결을 하는데 이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7 더하기 4를 요 4를 3과 1로 쪼개서 7을 10쫙 만들어 준 다음에 11이 되는 거죠. 10 더하기 1 쉬운 식으로 만든 다음에 얘가 11이 되는 과정. 이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언제까지? 암산 될 때까지. 받아 올림 있는 거 암산 관련된 질문 하셨는데 암산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요 프로세스, 요 이미지 들어가는 과정이 스킵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넣어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암산이 됩니다. 얼마나 빠르냐 느리냐의 차이지. 됩니다. 안 되는 애는 없어요. 이제 위드십인데 위드십은 이 10을 이용해서 푸는데 특히 8이나 9일 때 엄청 많이 씁니다. 근데 얘는 덧셈, 뺄셈에서만 쓰지 않아요. 곱셈, 나눗셈까지도 는십과 위드십은 쭉 가는데 위드십이 기똥차입니다. 얘네가 그러니까 곱셈, 나눗셈 가면 정말 기똥차. 예를 들어 이런 거야. 198 나누기 2. 요거 애들 어떻게 푸나요? 196 나누기 4. 이거 어떻게 푸나요, 애들이? 세로셈으로 풀죠. 196 나누기 4는 4, 46 맞나요? 4, 46.
개 36, 4, 9, 36 이렇게 풀잖아요. 그죠? 그죠? 이렇게 풀죠. 세로 셈으로. 4, 9, 36에서 0. 근데 얘를 위드십으로 풀면 얘는 200 나누기 4는 50인데 50에서 한 묶음 작으니까 49야.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위드십 방법이에요. 얘는 200 나누기 2가 100이잖아요. 한 묶음 작으니까 얘는 계산 안 해도 99. 이거 위드십 방식의 사고 방식이에요. 또 곱셈으로 6,999 곱하기 7. 이게 위드십 방식이에요. 얘는 7,000 곱하기 7에 7이 한번 빠진 거야. 요렇게. 그래서 이 위드십 방식은 덧셈, 뺄셈뿐만 아니라 곱셈, 나눗셈까지도 크고 복잡한 수를 굉장히 심플하게 보고 해결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되기 때문에 진짜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런 사고 방식이 아직은 낯설 수 있어요. 는식과 위드십 중에 아이들이 위드십을 되게 어려워합니다. 네. 그런데 쉬운 식부터 연습을 차근히 해 나가면 큰 수도 이 위드십 방식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두 자리, 세 자리 수에서 이 위드십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뒤에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궁극적으로 뭐냐? 이 8과 9는 10으로 보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9는 특히 9는 독일수에서 항상 10보다 1 작은 수예요. 여기서 10보다 1 작은 수로 봤죠? 7,000보다 1 작은 수, 얘는 200보다 2 작은 수인데 2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묶음 작은 수. 이렇게. 그래서 5에서 9를 더하는 거는 복잡해. 손가락으로 해결이 안 돼. 얘는 어떻게 하냐면 9를 더하는 건 복잡하지만 5에 10을 더해버리면 간단해지잖아. 쉬운 식. 그럼 얘 15가 되잖아. 그지? 근데 우리는 몇을 더해야 됐지? 9를 더해야 됐지. 근데 10을 더했어? 그러면 하나를 더 더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를 더 먹었어. 네가 젤리를 하나를 더 먹었어. 엄마가 9개만 먹으라 했는데 10개를 먹었어. 그러면 하나를 뚝 더해. 그래서 이렇게. 이건 아들한테 통하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5 더하기 9는 5에 10을 더한 다음에 하나를 도로 슉 빼. 요 이미지인데 요거 레켓넥으로 어떻게 하냐면 5개에다가 지금 레켓넥이 동그라미가 아래 위로 10개씩 있는 거거든요. 이 레켓넥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얘를 더한 다음에 요거를 10개를 한 줄을 다 더한 다음에 그리고 위에 거를 하나를 쏙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적으로 5개에서 10개를 더한 다음에 하나를 빼니까 시각적으로 10개 하고 4개에서 14, 14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레켓넥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동그라미 이렇게 직접 그려가면서 하는 부분도 괜찮습니다. 동그라미를 그려가면서 했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식으로 하는데 여기가 지금 제가 10 더하는 값을 먼저 써줬죠. 네. 이걸 보고 해결하는 거예요. 4 더하기 10은 14야. 그럼 4 더하기 9는 1 작으니까 13. 얘를 10을 더한 거에서 1을 뺀 거야. 10을 더한 거에서 1을 뺀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를 수직선으로 그대로 구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5 더하기 6은 여기서 5에서 시작해야 되죠. 5에서 6개만큼 가는데 10을 먼저 찾아가야 돼. 5에서 10은 한 번에 가보자. 한 번에. 앞에서는 한 칸 갔는데 10은 한 번에 가봐. 자, 10은 한 번에 6개 갔어. 그러니까 얘는 몇 칸을 갔지? 5칸을 갔잖아. 근데 우리는 몇 칸을 더 가야 돼? 6칸을 가야 되니까 한 칸을 더 가야 돼. 그래서 한 칸을 더 가. 요렇게 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 짝꿍수 찾았던 거 그리고 수가 분해되고 합해지는 거 다 필요한 지식인 거예요. 그 앞에서 배웠던 그 모든 지식들이 요렇게 바탕이 깔려지지 않으면 이것조차도 되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나서 5 더하기 9는 자, 5에서 깃발을 잡고 자 9 더하는 거 한 칸. 언제 더해? 자, 10을 더해봐. 10. 5에서 10을 더하면 15. 얘는 쉬운 식이잖아. 그죠? 5에서 10을 더하는 거는 쉬운 식이야. 그런데 우리는 몇을 더해야 됐어? 몇을 더해야 됐지? 9를 더해야 됐잖아. 근데 10만큼 더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한 칸 도로 빼야 돼. 한 칸 도로 앞으로 가.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보드판에다가 그 레고 사람 두고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였던 거 여기서 써먹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 앞에 경험이 없으면 여기서 왜 왼쪽으로 한 칸 가? 이런 질문이 나온다니까요. 그런 질문을 할 때 그럼 엄마는 뭘 캐처리해야 되죠? 얘가 수직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구나. 이미지가 부족하구나. 그러고 앞 단계. 앞에서 제가
레고 사람 두면서 수직선 하라고 했던 그 단계로 빽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는십, 얘가 는십, 위드십, 수직선으로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결국에는 레켓넷 과정이나 이 수직선 과정이나 모두 다 바다 올림이 있는 덧셈 상황 두 가지에 대해서 이미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면 이제 숫자 딱 봐도 이 수직선이 쫙 그려지면서 5-6, 5로 찍고 일단 10 만들어. 그러면 10에서 지금 몇을 더 봐야 되지? 이렇게 이미지가 쑥 떠오릅니다. 그 과정 후에 암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산은 뭐다? 암산은 선물처럼. 암산은 선물처럼 오는 거다라는 게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0몇 더하기 몇인데 이 부분도 애들이 은근히 1학년 친구들 어려워해요. 바다 울림이 없어서 쉬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려워합니다. 그때는 뭐를 주면 되냐? 이 프로세스 하나만 넣어주면 됩니다. 2 더하기 3은 아는 값이죠. 12 더하기 3에 10 더하기 2 더하기 3 이 과정을 한번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에 2 더하기 3이 똑같잖아요. 2 더하기 3. 그러니까 12 더하기 3은 2 더하기 3에 그냥 10이 한 번 더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려주기만 해도 아이들이 혼란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5 더하기 3 풀고 10 더하기 5 더하기 3 풀고 15 더하기 3 풀면 터득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야, 이걸 왜 몰라? 할 필요도 없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15 더하기 3은 5 더하기 3이랑 이렇게 이게 같고 이게 다르구나 인식하게 되는 거죠.